만 한둘이 아니라. 친구들하고 어렸을 때 날씨가 너무 더워서 마땅히 그네 같은 데가 없고 해서 지하실이 많이 올라갔을 때요. 올라갔었는데 몇 년 전 여름 더위를 피해 이곳에 놀러 왔었다는 친구들. 그런데 지하에 들어서자마자 그들은 그곳에서 이상한 기운을 느꼈다고 한다. 그렇다 좀 이상한데. 야, 그런 말 하지 마. 무섭잖아. 나 좀 잘 테니까 키면 깨워줘. 알았어. 지금 뭐하냐 여기서. 그 와중에 운동화도 벗어둔 채 잠을 청한 대담한 친구도 있었다. 그러나 그것도 잠시. 지하실의 으스스한 분위기 탓인지 그들은 더 이상 그곳에 머물 수가 없었다. 야, 가자. 알았어. 일어나. 가자. 그런데 그때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야, 이번에 신발 이상했냐? 신발이 이렇게 났는데 이렇게 돼 있다고. 네가 그랬어? 응? 야, 장난치지 마. 아니야, 우리 안 그랬어. 장난치지 마. 아, 네가 그렇게 놨겠지. 처음 벗어놓은 위치와 반대로 놓여있던 신발. 그때 사실 너무 찌릿했거든요. 지금도 가끔 가면은 생각이 나는데 너무 무서워요. 그렇게. 그곳에서 이상한 경험을 한 사람들은 그들만이 아니었다. 그때 기억만 하면 정말 5분이 떨려요. 아, 어떤 일이었었는데? 저를 이 자리요. 몇 년 전의 일이지만 그때를 생각하면 지금도 소름이 돋는다는 이들. 한낮에도 인적이 드물었다는 그 골목에서 그들은 한 여인을 보았다. 그리고 그 여인이 아무도 살지 않는 빈집 골목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뒤따라갔다. 그런데 막다른 골목에서 그 여인은 연기처럼 사라져버렸다. 뭐야? 일로 들어왔는데? 그 여인은 어디로 사라진 것일까? 그때 그 일만 생각하면 진짜 이 길로 다시 못 돌아다니고요. 힐링 좋아하거든요. 오늘 어떻게 왔어요? 사람 때문에 왔어요, 진짜. 제작진은 그곳에서 유령을 봤다는 또 다른 목격자를 만났다. 그들은 하나같이 분명한 사실이라고 했다. 흉가나 뭐 이런 거 생각하면은 좀 시골이나 이런 데서 줄 알았는데 바로 옆에 그런 데가 있을지 몰랐어요. 그렇다면 그 건물에 사는 사람들은 그곳에서 유령을 보았을까? 들으신 적 없으신가요? 뭐 이렇게 뭐 귀신이 나타난다던가 아니면 뭐 잘 모르겠어요. 그런 얘기 못 들어오는데 그런 소리가 있어요? 그곳에 사는 모두가 유령을 본 것은 아니었다. 지하에 귀신 봤다는 사람은 필인 것 같아요. 소문이. 기이한 소문의 진실을 찾기 위해 제작진은 떠도는 영혼을 직접 볼 수 있다는 퇴마사에게 도움을 청했다. 그치, 영환이 터진다고 그러는데 이제 만약에 그 안에 있으면 그 형상이 보이죠. 이미 죽은 홀령이나 떠도는 유령을 볼 수 있다는 퇴마사. 과연 그는 그 지하실에서 무엇을 보았을까?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애들이야. 그 여자애도 보이고 6살 애도 보이고 머리가 뭐 머리 이렇게 방울 보는 것 같기도 하고 이쪽에서 당황하고 여기서 그림이 올라오는데 그림 있죠. 까만 연기에. 그래서 이런 고통받는 모습. 화재로 인한 그 흐름과 괴로워하는 두 아이의 모습을 봤다는 퇴마사. 보이는 데를 얘기하니까 보고 왔는데 그 벽 쪽에 안쪽에 막 그림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렇게 그을린 상태였어. 그런데 이는 목격자들이 제작진에게도 미처 이야기하지 않은 사실이었다. 그때 당시에 저기 온갖 벽들이 전부 다 그을려져 있는 상태였어요. 그들이 처음 이곳에 왔을 때만 해도 지하실에는 누군가가 두고 간 살림살이로 가득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한쪽에 놓인 앨범에는 무표정한 아이들의 섬뜩한 사진이 있었다. 그들이 사진 속에서 봤다는 아이와 퇴마사가 지하실에서 봤다는 아이는 같은 아이일까? 제작진은 목격자들과 퇴마사의 증언을 토대로 지하실에서 본 아이의 얼굴을 그려보기로 했다. 서로 분리된 상태에서 그린 아이의 그림. 그런데 놀랍게도 머리 모양이며 얼굴 생김새가 무척 닮아 있었다. 두 가지 세상을 넘나드니까 영혼 세상하고 인간 세상 그 형상이 똑같이 보여요. 우리가 이렇게 사람 돼야 되지 영혼조차도 이렇게 보인다. 춘천 근교의 또 다른 흉가를 찾아가 봤다. 그것은 한때 식당이었던 자리. 하지만 지금은 모두 폐허가 된 상태였다. 안으로 들어가 보니 귀신집이라는 낙서처럼 집안은 흉물스러운 모습 그대로 방치돼 있었다.
언제부터 이곳은 이렇게 흉가로 변한 것일까? 거기가 상권이 아주 좋았습니다. 아주 젊은 부부가 이제 열심히 살려고 이제 장사를 식당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이제 외도로 한 거죠, 외도. 바람을 피고 이제 부인이 알아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부인이 그때 임신한 상태에서 뭐 늙은 가든 뒤쪽 보면 산이 있어요. 야산 나무에 이제 목을 매달아서 자살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임신한 상태에서 이제 자살을 해가지고 이제 그 밤에 지나가면 이제 거기서 이제 뭐 애 울음소리가 들린다. 뭐 그 정도까지만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밥 먹었어요. 만두 1개 하고 야끼만두 1개 하고 짜장면 2개 먹었어요. 먹고 하는 말이 옆에 같이 있었는데 전화가 터지더래요. 그런데 나와갖고 전화로 확인을 하니까 옆에 있는 친구가 전화 안 했는데 그 전화번호가 찍히더래요. 그래갖고 우리 집에 무서워 와봤어요. 와갖고 밥 먹고 가면서 그 취재하러 간다고 갔어요. 넓은 가든들. 네, 넓은 가든을 갔어요. 아무도 살지 않은 채 흉가가 된 집 때문에 이 집을 둘러싼 흉흉한 소문은 끊이지 않고 있었다. 과연 소문대로 이 집에는 이상한 기운이 살아있는 것일까? 풍수지리가와 함께 이 집터에 대해 알아봤다. 물이 이렇게 나와. 수맥이 있는 데는 집을 짓지 않는 게 좋아요. 이러면 집터에다 쓰질 않고 수맥을 펴서 집터를 잡아야지. 집안을 관통하는 수맥이 흐른다는 풍수지리가. 그는 이곳이 사람이 사는 집터로는 적당하지 않다고 했다. 빗물이 가득 고인 지하실. 그곳은 이 집의 괴기스런 느낌을 더했다. 이 집에 얽힌 끔찍한 소문 탓인지 이 근처에는 교통사고도 끊이지 않는다고 했다. 저녁이 되면 이곳에서 유령이나 붉은 등불을 봤다는 주민들도 많다. 이곳에 정말 유령이 살고 있는 것일까? 이 밤이 또 참기름이 많이 나오거든요. 딴 데서 집안을 둘러본 퇴마사는 야산의 묘지를 깎아 세운 탓인지 이 집안 곳곳에 여러 유령이 떠돌고 있다고 했다. 창문 쪽으로도 휙휙 쳐다보고 있고 지금 이쪽 창문에서 한번 봤어요. 여기에. 저기 뭐 사람이 있었던 것 같아. 그런 소리 나올 수 있어요. 여기 서서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 얘가 잘 보이더라고요. 바로 이곳에서 조용히 밖을 내다보는 유령이 있다는 퇴마사. 근데 아까 우리 왔을 때 있잖아요. 내가 아까 저쪽에 왔을 때 벌써 막 이렇게 어떤 공간에서 자꾸 이렇게 숨어서 보고 그런 걸 다 봤어요. 지나가고 그런 거. 이제 이렇게 보면은 이제 숨어서 본다고 이렇게 정말 또 왔네? 그러면서. 퇴마사는 그곳에 살고 있는 유령의 존재를 보여주겠다며 홀령이 움직이는 곳을 가리켜 제작진에게 사진을 찍어보라고 했다. 사진 속에 홀령이 담길 수 있다는 것인데 놀랍게도 그곳에서 찍은 사진 가운데 유령의 모습을 한 형체가 찍혔다. 과연 이것은 그 집에 사는 홀령의 모습일까? 어두컴컴하거나 상이 희미할 때는 정확한 영상을 볼 수 없기 때문에 우리 뇌가 주어진 영상으로부터 가장 가능성 있는 대상으로 파악을 하게 되는데 이때 얼굴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특수한 자극이에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굉장히 많이 봐왔던 자극이기 때문에 가운데 부분 이런 부분이 조금 어두컴컴한 어둡게 보이거나 이렇게 되면은 대부분 얼굴로 파악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심리학자들은 심령사진은 일종의 자기 체면과 같다고 설명한다. 실제로 이처럼 희미한 모습의 그림을 본 다수의 사람들은 자신이 유령을 봤다고 생각한다.